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인근 지자체를 돌며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부천시는 시설 현대화와 함께 쓰레기 소각 용량을 하루 500톤 규모로 늘릴 계획인데요. 입지 후보지 3곳 중 2곳과 인접한 계양구에서는 주민들이 소각 용량 확대에 반발하며 주민 설명회에서 단체 퇴장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시 인근 지자체 주민들에게 부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계획과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리. 인천 계양구 주민들은 설명회 내내 강한 반발과 함께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금속이 몇 미터 올라가야지만 분진이 그나마 그 위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64m예요 최소. 근데 계양구는 우리는 64m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46m예요. 지금 현재도 냄새나 이런 거 되게 심한데요. 더 크게 지어서 아무리 현대화를 한다고 해도 굴뚝 높이가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추진을 한다는 건 저희들이 결사 반대합니다. 배출가스 온도가 약 120도 정도 됩니다. 그럼 뜨거운 공기는 미리 빨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저희는 송풍기가 그 굴뚝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는 그 송풍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높이 쏴주기 때문에 지금도 약 120m 굴뚝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요. 특히 계양 지역 정치권은 전략 환경 영향평가 과정에서 계양구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일장동에 지금 자원순환센터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양구죠. 그 주변에 부천 시민이 있어요. 우리 계양 국민과 함께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아니면 계양구에 협의 없이 절대 진행될 수 없도록 강력하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가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지만 계양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가지 낮추겠다, 몇 수, 절대 일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사실 거짓말이고요. 최대한 걱정하시지 않는 수치로 유지하면서 운영 관리를 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지난해 5월 기존 자원순환센터를 광역화하지 않고 단독으로 현대화하기로 결정한 부천시는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부천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현재 하루 300톤 규모인 소각 용량은 하루 50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부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와 용역을 거쳐 최종 후보지 3곳을 선정했는데 이 중 2곳은 계양구 경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미 부천 대장동 자원순환센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던 계양구 주민들이 현대화 사업으로 소각 용량이 늘어나는 걸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날 주민 설명회는 계양구 주민들이 설명회 도중 단체로 퇴장하면서 부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만 확인한 채 끝이 났습니다. 인천 계양구를 끝으로 인근 8개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마친 부천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가 대중교통 할인 카드인 환급형 교통카드 아이패스 운영을 시작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용자 증가 등 조금씩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송효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우선 아이패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정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환급형 교통카드인 K패스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K패스는 버스와 지하철, GTX 등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20%에서 최대 53%까지 다음 달 환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인천시도 인천 아이패스를 내놓고 같은 시기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입 한 달 만에 아이패스 가입자가 13만 5천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 25일 기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천 아이패스 사업은 K패스 카드를 통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요. 일반은 20%, 청년과 어르신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청년층이 61.6%인 12만 4,7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층이 30.8%인 6만 2,248명, 저소득층이 9,651명, 어르신 5,758명 순입니다.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5월에서 7월 기준 17,467원으로 K패스의 전국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인 15,060원보다 2,407원이 많았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늘면서 보완해야 하는 점도 하나둘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일단 대중교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하철인데요. 최근 인천교통공사가 출퇴근 시간 시민들이 개찰구 통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혼잡을 없애고 휠체어 장애인 등이 개찰구를 통과할 때 훨씬 수월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태그리스인데요.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하철 게이트를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교통공사는 현재 인천 지하철 2호선 모든 역사와 1호선 3개 역사, 7호선 인천 구간에 태그리스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5년까지 인천 지하철 전 역사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다행히 최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이 큰 인천 아이패스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천과 서울의 태그리스 사업체가 각각 달라 현재까지 환승은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태그리스를 이용하려면 특정 교통카드 업체 앱을 설치해야 해 디지털 약자들은 이용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서울 경기는 물론 업체와도 협의해 태그리스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개선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인체에 삽입 의료기기 부작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실리콘겔 인공 유방 등 인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는 전체 538건이었지만 지난해 1,357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인체 삽입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이 증가하는 만큼 치명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추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국가철도공간의 국유지 관리와 무단 점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무단 점유 면적은 435만 2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610개를 합친 면적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공단 국유지 무단 점유 사유는 농경지, 공장, 공공시설, 주차장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무단 점유를 방치하는 것은 배임 행위라며 평소 관리체계 점검과 변상금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사능 물질 취급업체가 폐업이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방사능 물질이 수개월간 방치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된 물질은 이리듐 192로 짧은 시간만 노출된다고 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노정면 의원은 방사능 물질의 방치 문제는 테러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방사능 방치와 같은 관리 미비와 관련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원안위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최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직강 끝 구호가 적힌 골프공을 제작해 국방부 정책위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이에 대해 골프공 제작에 사용된 예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신전 장관이 장관 지휘 활동비를 사용해 골프공을 제작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장관의 지휘 활동비가 국군복지단 등의 예산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볼 때 장병들이 PX에서 물품을 구입한 돈이 제작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필요한 기념품 제작이 세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따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18일까지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미환급금을 돌려줍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상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에 상환이 청구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은 591명, 약 6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해당 금액은 지역개발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미상환 채권을 보유한 시민은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조회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 지자체가 교통 질서 안정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화물차 후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과 미신고 이륜차 불법 운행 행위, 불법 튜닝과 차량 무단 방치,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상반기에도 불법 자동차 17만 8천여 건을 적발한 바 있는데요. 번호판 영치와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처분했습니다. 인천시가 11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신규 백신이 쓰입니다. 접종은 1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백신 접종 대상 여부 확인 및 중복 접종 예방을 위해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시민은 민간 유통 예정인 백신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8시 50분쯤 계양구 용종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 당시 아파트 입주민이 8분 만에 불을 자체 진화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충전하던 레저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천시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세외 수입 1,593억 원을 부과해 968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또 앞으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해 내년으로 2월되는 체납액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천시는 최근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하반기 세외 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부천 옥길동과 범박동 일대를 오가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가 오는 12월부터 확대 운행합니다. 똑버스는 기존의 옥길과 범박에서 역곡역과 소사구청까지 2대를 운영했지만 앞으로 2대에 증차하게 되면서 지하철 7호선 천왕역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옥길과 범박 지역 일대에 지하철 연계 노선 증차를 공약했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지난 7월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가을을 맞아 인천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종합어시장 일대에서 꽃게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꽃게 라면 끓이기 등 체험 행사를 비롯해 꽃게 경매와 노래자랑, 걷기 대회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16일과 17일에는 인천시청 앞에서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농특산물 인천장터도 열립니다. 이 외에도 11일부터 13일까지 강화군 내가면 외포항 일대에서 새우젓 축제도 개최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새우젓 만들기와 김치 담그기 등 체험 행사와 함께 트로트 가수 공연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가요제도 함께 열립니다. 부평역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공동세일 부평 블랙데이 행사가 11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집니다. 공동세일 행사에는 부평 문화의 거리와 부평 지하도상가, 부평 시장 로터리 지하상가와 부평 테마의 거리 상점들이 참여하며 최대 80%까지 할인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